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해야지 마음먹고 헬스장 1년치를 등록했다가 결국 몇 번 가지 못하고 후회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헬스장은 왠지 낯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특히 운동 초보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쭈뼛거리다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기구 사용법도 모르고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에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만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운동기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며 그 몸을 단련하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홈트레이닝, 즉 집에서 하는 운동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우리는 홈트레이닝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는 이유는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기구도 내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부상을 유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을 배울 때 처음부터 복잡한 유화 도구를 잡지 않고 선긋기와 스케치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몸으로 스쿼트 자세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이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하나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벤치프레스라는 기구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조차 다루지 못하면서 복잡한 기계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운동은 즐거움이 아닌 고역이 되고 효과는커녕 부상의 위험만 커질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홈트레이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홈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속도에 맞춰 운동을 조절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명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에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때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홈트레이닝으로 먼저 내 몸을 사용하는 법을 충분히 익히고 몸이 어느 정도 단련되었을 때 헬스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명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잘못해도 작품이 조금 어설플 뿐이지만 운동은 잘못하면 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정확한 동작 하나가 무분별한 100번의 반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운동들을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2부, 모든 움직임의 중심, 코어를 깨워라. AB 슬라이드. 아마 많은 분들 집에 바퀴 달린 이 운동기구 AB 슬라이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복근 운동, 즉 코어 근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죠.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코어는 단순히 식스팩을 만드는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코어가 튼튼하면 복부의 장기들을 꽉 잡아주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를 했을 때 복부가 쉽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어 적은 양을 먹어도 빠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코어 운동은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AB 슬라이드는 근력이 약한 초보자가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바닥에 대고 AB 슬라이드를 잡습니다. 체중을 양팔에 완전히 실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완전한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아마 멀리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허리가 활처럼 휘거나 반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래로 꺾이면 모든 부담이 척추로 쏠려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이 말리면 코어가 아닌 어깨와 팔의 힘으로만 운동하게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가슴을 펴고 복부에 단단히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복부에 힘이 풀리고 허리 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10개, 15개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단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혼자서 자세를 잡기 어렵거나 쓰러질 것 같아 불안하다면 벽을 활용하세요. 벽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AB 슬라이드를 밀어 벽에 닿으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벽에 쉽게 닿는다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운동 강도를 안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AB 슬라이드가 없다면 맨손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양손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가세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손으로 걸어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역시 코어를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3부, 하체의 왕, 스쿼트 완전 정복 스쿼트는 운동의 왕이라 불릴 만큼 전신 근력을 사용하는 특히 하체와 엉덩이를 만드는 데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체중이 무릎 관절에 실려 운동을 할수록 무릎 통증만 심해질 뿐입니다. 스쿼트의 핵심은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앉는 것입니다.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접힌다는 느낌으로요. 자극이 허벅지 앞쪽에만 집중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은 물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강력하게 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속도입니다. 스쿼트 100개, 200개를 빠르게 해치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렵습니다. 개수를 줄이더라도 천천히 깊게 앉았다가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정확한 스쿼트 10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려갈 때 3초, 멈춰서 1초, 올라올 때 2초. 이런 식으로 속도를 통제해 보세요. 아마 신개도 하기 힘드실 겁니다. 만약 자세가 불안하다면 스쿼트 역시 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앉아보세요. 90도 각도가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세는 허리나 무릎이 약한 분들이 하체 힘을 기르는데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벽 스쿼트가 익숙해지면 등을 뗀 채 엉덩이만 벽에 대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자 서서 하는 스쿼트 자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부, 탄탄한 상체를 위한 올바른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가슴, 어깨, 삼두근을 동시에 단련하는 최고의 상체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분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팔굽혀펴기를 할 때 손목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펴서 바닥을 짚어 손바닥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입니다. 양손을 바닥에 짚었다면 체중을 앞으로 실어 양손과 얼굴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지점까지 상체를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가슴에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만약 체중이 뒤에 실려 엉덩이가 솟아있다면 그것은 가슴 운동이 아닌 어깨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남녀 불문하고 무릎을 대고 시작하세요. 체중을 앞으로 실어 가슴에 자극이 오는 것을 확인했다면 천천히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가슴의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내려갈 때 자극을 받은 바로 그 부위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운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만약 가슴이 아닌 어깨나 등 승모근에 힘이 들어온다면 즉시 멈추고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릎을 대고 20개 정도를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무릎을 떼고 도전하는 겁니다. 무릎을 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끝으로 체중을 밀어 상체를 앞으로 보내고 몸은 단단한 막대기처럼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5부, 잘록한 허리와 탄력 있는 다리를 위한 심화 운동. 우리는 흔히 뱃살만 빼고 싶다, 팔뚝살만 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특정 부위의 지방만 골라서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뺄 때 전신에서 골고루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이 빠져나간 자리를 탄탄한 근육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팔뚝살은 팔굽혀펴기를 통해 삼두근을 탄탄하게 만들면 슬림해 보이고, 늘어진 뱃살은 코어 운동으로 복근을 강화하면 탄력 있게 보입니다. 옆구리살, 즉 러브핸들이 고민이라면 이 동작을 추천합니다. 선자세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서로 만나도록 상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때 숨을 후 뱉으면서 복부를 쥐어짜 주어야 합니다. 이 대각선 움직임은 우리 몸통을 코르셋처럼 감싸는 복사근을 자극하여 허리를 잘록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벅지가 굵거나 탄력이 없어 고민이라면 런지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런지는 스쿼트보다 한 단계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지만 허벅지 전체와 엉덩이를 입체적으로 자극하여 아름다운 다리 라인을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잡기가 익숙해지면 보폭을 점점 더 멀리 깊게 가져가는 겁니다. 내려갔을 때 체중은 앞발의 발뒤꿈치와 중앙에 실려야 하며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결론, 운동의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는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의 개념입니다. 흔히 달리기는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유산소와 무산소는 운동의 종류가 아닌 강도로 결정됩니다. 가볍게 걷거나 천천히 달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전력 질주를 하면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유산소성 운동이지만 무거운 무게로 한두 번 겨우 드는 것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말랐지만 100m 단거리 선수는 근육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반드시 낮은 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 강도를 높여 무산소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정체기가 왔을 때, 즉 운동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더 잘 치기 위해서, 주말에 즐기는 등산을 더 가뿐하게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한다면 운동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투자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동작 중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시도해보는 것부터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해야지 마음먹고 헬스장 1년치를 등록했다가 결국 몇 번 가지 못하고 후회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헬스장은 왠지 낯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특히 운동 초보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쭈뼛거리다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기구 사용법도 모르고,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에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만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운동기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며, 그 몸을 단련하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홈트레이닝, 즉 집에서 하는 운동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우리는 홈트레이닝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는 이유는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기구도 내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부상을 유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을 배울 때 처음부터 복잡한 유화 도구를 잡지 않고 선긋기와 스케치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몸으로 스쿼트 자세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이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하나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벤치프레스라는 기구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조차 다루지 못하면서 복잡한 기계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운동은 즐거움이 아닌 고역이 되고 효과는커녕 부상의 위험만 커질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홈트레이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홈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속도에 맞춰 운동을 조절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명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에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때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홈트레이닝으로 먼저 내 몸을 사용하는 법을 충분히 익히고 몸이 어느 정도 단련되었을 때 헬스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명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잘못해도 작품이 조금 어설플 뿐이지만 운동은 잘못하면 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정확한 동작 하나가 무분별한 100번의 반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운동들을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2부, 모든 움직임의 중심, 코어를 깨워라. AB 슬라이드. 아마 많은 분들 집에 바퀴 달린 이 운동기구 AB 슬라이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복근 운동, 즉 코어 근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죠.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코어는 단순히 식스팩을 만드는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코어가 튼튼하면 복부의 장기들을 꽉 잡아주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를 했을 때 복부가 쉽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어 적은 양을 먹어도 빠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코어 운동은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AB 슬라이드는 근력이 약한 초보자가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바닥에 대고 AB 슬라이드를 잡습니다. 체중을 양팔에 완전히 실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완전한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아마 멀리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허리가 활처럼 휘거나 반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래로 꺾이면 모든 부담이 척추로 쏠려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이 말리면 코어가 아닌 어깨와 팔의 힘으로만 운동하게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가슴을 펴고 복부에 단단히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복부에 힘이 풀리고 허리 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10개, 15개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단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혼자서 자세를 잡기 어렵거나 쓰러질 것 같아 불안하다면 벽을 활용하세요. 벽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AB 슬라이드를 밀어 벽에 닿으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벽에 쉽게 닿는다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운동 강도를 안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AB 슬라이드가 없다면 맨손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양손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가세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손으로 걸어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역시 코어를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3부, 하체의 왕, 스쿼트. 완전 정복 스쿼트는 운동의 왕이라 불릴 만큼 전신 근력을 사용하는, 특히 하체와 엉덩이를 만드는 데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체중이 무릎 관절에 실려 운동을 할수록 무릎 통증만 심해질 뿐입니다. 스쿼트의 핵심은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앉는 것입니다.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접힌다는 느낌으로요.
자극이 허벅지 앞쪽에만 집중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은 물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강력하게 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속도입니다. 스쿼트 100개, 200개를 빠르게 해치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렵습니다. 개수를 줄이더라도 천천히 깊게 앉았다가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정확한 스쿼트 열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려갈 때 3초, 멈춰서 1초, 올라올 때 2초. 이런 식으로 속도를 통제해 보세요. 아마 신개도 하기 힘드실 겁니다. 만약 자세가 불안하다면 스쿼트 역시 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앉아보세요. 90도 각도가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세는 허리나 무릎이 약한 분들이 하체 힘을 기르는데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벽 스쿼트가 익숙해지면 등을 뗀 채 엉덩이만 벽에 대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자 서서 하는 스쿼트 자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부, 탄탄한 상체를 위한 올바른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가슴, 어깨, 삼두근을 동시에 단련하는 최고의 상체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분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팔굽혀펴기를 할 때 손목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펴서 바닥을 짚어 손바닥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입니다. 양손을 바닥에 짚었다면 체중을 앞으로 실어 양손과 얼굴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지점까지 상체를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가슴에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만약 체중이 뒤에 실려 엉덩이가 솟아있다면 그것은 가슴 운동이 아닌 어깨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남녀 불문하고 무릎을 대고 시작하세요. 체중을 앞으로 실어 가슴에 자극이 오는 것을 확인했다면 천천히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가슴의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내려갈 때 자극을 받은 바로 그 부위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운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만약 가슴이 아닌 어깨나 등 승모근에 힘이 들어온다면 즉시 멈추고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릎을 대고 20개 정도를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무릎을 떼고 도전하는 겁니다. 무릎을 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끝으로 체중을 밀어 상체를 앞으로 보내고 몸은 단단한 막대기처럼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5부, 잘록한 허리와 탄력 있는 다리를 위한 심화 운동. 우리는 흔히 뱃살만 빼고 싶다, 팔뚝살만 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특정 부위의 지방만 골라서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뺄 때 전신에서 골고루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이 빠져나간 자리를 탄탄한 근육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팔뚝살은 팔굽혀펴기를 통해 삼두근을 탄탄하게 만들면 슬림해 보이고, 늘어진 뱃살은 코어 운동으로 복근을 강화하면 탄력 있게 보입니다. 옆구리살, 즉 러브핸들이 고민이라면 이 동작을 추천합니다. 선자세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서로 만나도록 상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때 숨을 후 뱉으면서 복부를 쥐어짜 주어야 합니다. 이 대각선 움직임은 우리 몸통을 코르셋처럼 감싸는 복사근을 자극하여 허리를 잘록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벅지가 굵거나 탄력이 없어 고민이라면 런지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런지는 스쿼트보다 한 단계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지만
허벅지 전체와 엉덩이를 입체적으로 자극하여 아름다운 다리 라인을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잡기가 익숙해지면 보폭을 점점 더 멀리 깊게 가져가는 겁니다. 내려갔을 때 체중은 앞발의 발뒤꿈치와 중앙에 실려야 하며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결론, 운동의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는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의 개념입니다. 흔히 달리기는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유산소와 무산소는 운동의 종류가 아닌 강도로 결정됩니다. 가볍게 걷거나 천천히 달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전력 질주를 하면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유산소성 운동이지만 무거운 무게로 한두 번 겨우 드는 것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말랐지만 100m 단거리 선수는 근육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반드시 낮은 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 강도를 높여 무산소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정체기가 왔을 때, 즉 운동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더 잘 치기 위해서, 주말에 즐기는 등산을 더 가뿐하게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한다면 운동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투자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동작 중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시도해보는 것부터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해야지 마음먹고 헬스장 1년치를 등록했다가 결국 몇 번 가지 못하고 후회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헬스장은 왠지 낯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특히 운동 초보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쭈뼛거리다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기구 사용법도 모르고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에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만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운동기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며 그 몸을 단련하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홈 트레이닝, 즉 집에서 하는 운동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우리는 홈 트레이닝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는 이유는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기구도 내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부상을 유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을 배울 때 처음부터 복잡한 유화 도구를 잡지 않고 선긋기와 스케치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몸으로 스쿼트 자세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이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하나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벤치프레스라는 기구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조차 다루지 못하면서 복잡한 기계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운동은 즐거움이 아닌 고역이 되고 효과는커녕 부상의 위험만 커질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홈트레이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홈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속도에 맞춰 운동을 조절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명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에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때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홈트레이닝으로 먼저 내 몸을 사용하는 법을 충분히 익히고 몸이 어느 정도 단련되었을 때 헬스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명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잘못해도 작품이 조금 어설플 뿐이지만 운동은 잘못하면 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정확한 동작 하나가 무분별한 100번의 반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운동들을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2부 모든 움직임의 중심, 코어를 깨워라. AB 슬라이드. 아마 많은 분들 집에 바퀴 달린 이 운동기구 AB 슬라이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복근 운동, 즉 코어 근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죠.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코어는 단순히 식스팩을 만드는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코어가 튼튼하면 복부의 장기들을 꽉 잡아주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를 했을 때 복부가 쉽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어 적은 양을 먹어도 빠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코어 운동은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AB 슬라이드는 근력이 약한 초보자가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바닥에 대고 AB 슬라이드를 잡습니다. 체중을 양팔에 완전히 실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완전한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아마 멀리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허리가 활처럼 휘거나 반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래로 꺾이면 모든 부담이 척추로 쏠려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이 말리면 코어가 아닌 어깨와 팔의 힘으로만 운동하게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가슴을 펴고 복부에 단단히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복부에 힘이 풀리고 허리 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10개, 15개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단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혼자서 자세를 잡기 어렵거나 쓰러질 것 같아 불안하다면 벽을 활용하세요. 벽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AB 슬라이드를 밀어 벽에 닿으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벽에 쉽게 닿는다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운동 강도를 안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AB 슬라이드가 없다면 맨손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양손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가세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손으로 걸어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역시 코어를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3부, 하체의 왕, 스쿼트 완전 정복 스쿼트는 운동의 왕이라 불릴 만큼 전신 근력을 사용하는 특히 하체와 엉덩이를 만드는 데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체중이 무릎 관절에 실려 운동을 할수록 무릎 통증만 심해질 뿐입니다. 스쿼트의 핵심은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앉는 것입니다.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접힌다는 느낌으로요. 자극이 허벅지 앞쪽에만 집중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은 물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강력하게 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속도입니다. 스쿼트 100개, 200개를 빠르게 해치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렵습니다. 개수를 줄이더라도 천천히 깊게 앉았다가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정확한 스쿼트 열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려갈 때 3초, 멈춰서 1초, 올라올 때 2초. 이런 식으로 속도를 통제해 보세요. 아마 신개도 하기 힘드실 겁니다. 만약 자세가 불안하다면 스쿼트 역시 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앉아보세요. 90도 각도가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세는 허리나 무릎이 약한 분들이 하체 힘을 기르는데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벽 스쿼트가 익숙해지면 등을 뗀 채 엉덩이만 벽에 대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자 서서 하는 스쿼트 자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부, 탄탄한 상체를 위한 올바른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가슴, 어깨, 삼두근을 동시에 단련하는 최고의 상체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분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팔굽혀펴기를 할 때 손목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펴서 바닥을 짚어 손바닥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입니다. 양손을 바닥에 짚었다면 체중을 앞으로 실어 양손과 얼굴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지점까지 상체를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가슴에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만약 체중이 뒤에 실려 엉덩이가 솟아있다면 그것은 가슴 운동이 아닌 어깨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남녀 불문하고 무릎을 대고 시작하세요. 체중을 앞으로 실어 가슴에 자극이 오는 것을 확인했다면 천천히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가슴의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내려갈 때 자극을 받은 바로 그 부위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운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만약 가슴이 아닌 어깨나 등 승모근에 힘이 들어온다면 즉시 멈추고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릎을 대고 20개 정도를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무릎을 떼고 도전하는 겁니다. 무릎을 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끝으로 체중을 밀어 상체를 앞으로 보내고 몸은 단단한 막대기처럼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5부,
잘록한 허리와 탄력 있는 다리를 위한 심화 운동 우리는 흔히 뱃살만 빼고 싶다, 팔뚝살만 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특정 부위의 지방만 골라서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뺄 때 전신에서 골고루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이 빠져나간 자리를 탄탄한 근육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팔뚝살은 팔굽혀펴기를 통해 삼두근을 탄탄하게 만들면 슬림해 보이고, 늘어진 뱃살은 코어 운동으로 복근을 강화하면 탄력 있게 보입니다. 옆구리살, 즉 러브핸들이 고민이라면 이 동작을 추천합니다. 선자세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서로 만나도록 상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때 숨을 후 뱉으면서 복부를 쥐어짜 주어야 합니다. 이 대각선 움직임은 우리 몸통을 코르셋처럼 감싸는 복사근을 자극하여 허리를 잘록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벅지가 굵거나 탄력이 없어 고민이라면 런지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런지는 스쿼트보다 한 단계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지만 허벅지 전체와 엉덩이를 입체적으로 자극하여 아름다운 다리 라인을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잡기가 익숙해지면 보폭을 점점 더 멀리 깊게 가져가는 겁니다. 내려갔을 때 체중은 앞발의 발뒤꿈치와 중앙에 실려야 하며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결론, 운동의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는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의 개념입니다. 흔히 달리기는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유산소와 무산소는 운동의 종류가 아닌 강도로 결정됩니다. 가볍게 걷거나 천천히 달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전력 질주를 하면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유산소성 운동이지만 무거운 무게로 한두 번 겨우 드는 것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말랐지만 100m 단거리 선수는 근육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반드시 낮은 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 강도를 높여 무산소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정체기가 왔을 때, 즉 운동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더 잘 치기 위해서, 주말에 즐기는 등산을 더 가뿐하게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한다면 운동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투자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동작 중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시도해보는 것부터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해야지 마음먹고 헬스장 1년치를 등록했다가 결국 몇 번 가지 못하고 후회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헬스장은 왠지 낯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특히 운동 초보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쭈뼛거리다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기구 사용법도 모르고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에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만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운동기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며 그 몸을 단련하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홈트레이닝, 즉 집에서 하는 운동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우리는 홈트레이닝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는 이유는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기구도 내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부상을 유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을 배울 때 처음부터 복잡한 유화 도구를 잡지 않고 선긋기와 스케치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몸으로 스쿼트 자세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이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하나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벤치프레스라는 기구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조차 다루지 못하면서 복잡한 기계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운동은 즐거움이 아닌 고역이 되고 효과는커녕 부상의 위험만 커질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홈트레이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홈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속도에 맞춰 운동을 조절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명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에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때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홈트레이닝으로 먼저 내 몸을 사용하는 법을 충분히 익히고 몸이 어느 정도 단련되었을 때 헬스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명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잘못해도 작품이 조금 어설플 뿐이지만 운동은 잘못하면 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정확한 동작 하나가 무분별한 100번의 반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운동들을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2부, 모든 움직임의 중심, 코어를 깨워라. AB 슬라이드. 아마 많은 분들 집에 바퀴 달린 이 운동기구 AB 슬라이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복근 운동, 즉 코어 근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죠.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코어는 단순히 식스팩을 만드는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코어가 튼튼하면 복부의 장기들을 꽉 잡아주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를 했을 때 복부가 쉽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어 적은 양을 먹어도 빠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코어 운동은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AB 슬라이드는 근력이 약한 초보자가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바닥에 대고 AB 슬라이드를 잡습니다. 체중을 양팔에 완전히 실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완전한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아마 멀리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허리가 활처럼 휘거나 반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래로 꺾이면 모든 부담이 척추로 쏠려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이 말리면 코어가 아닌 어깨와 팔의 힘으로만 운동하게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가슴을 펴고 복부에 단단히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복부에 힘이 풀리고 허리 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10개, 15개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단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혼자서 자세를 잡기 어렵거나 쓰러질 것 같아 불안하다면 벽을 활용하세요. 벽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A-B 슬라이드를 밀어 벽에 닿으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벽에 쉽게 닿는다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운동 강도를 안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A-B 슬라이드가 없다면 맨손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양손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가세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손으로 걸어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역시 코어를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3부, 하체의 왕, 스쿼트 완전 정복. 스쿼트는 운동의 왕이라 불릴 만큼 전신 근력을 사용하는, 특히 하체와 엉덩이를 만드는 데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체중이 무릎 관절에 실려 운동을 할수록 무릎 통증만 심해질 뿐입니다. 스쿼트의 핵심은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앉는 것입니다.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접힌다는 느낌으로요. 자극이 허벅지 앞쪽에만 집중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은 물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강력하게 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속도입니다. 스쿼트 100개, 200개를 빠르게 해치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렵습니다. 개수를 줄이더라도 천천히 깊게 앉았다가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정확한 스쿼트 10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려갈 때 3초, 멈춰서 1초, 올라올 때 2초. 이런 식으로 속도를 통제해 보세요. 아마 신개도 하기 힘드실 겁니다. 만약 자세가 불안하다면 스쿼트 역시 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앉아보세요. 90도 각도가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세는 허리나 무릎이 약한 분들이 하체 힘을 기르는데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벽 스쿼트가 익숙해지면 등을 뗀 채 엉덩이만 벽에 대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자 서서 하는 스쿼트 자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부, 탄탄한 상체를 위한 올바른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가슴, 어깨, 삼두근을 동시에 단련하는 최고의 상체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분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팔굽혀펴기를 할 때 손목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펴서 바닥을 짚어 손바닥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입니다. 양손을 바닥에 짚었다면 체중을 앞으로 실어 양손과 얼굴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지점까지 상체를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